안녕하세요.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 대한민국의 전체 국민 5,100여만 명 중 해외 교민 수는 약 800만 명,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약 280만 명이라고 하니 국민 5사람 중 1사람은 해외에 거주를 하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해외 부동산 취득 양도 세금 문제, 또 해외 부동산 처분 예금 등 애와의 국내 반입, 국내 거주, 외국인의 해외 송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문제 등 많은 질문들을 해주셔서 이번 강의는 해외 교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등 자본거래와 외환법, 비거주자, 거주자의 법적 지위 등 꼭 필요한 법률 제도와 상식 등을 두루 살펴보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잘 시청을 해보시고 내 외국인의 해외 활동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위치는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서 1인당 GDP는 약 34,866달러가 되겠고요. 대한민국 무역 규모는 세계 순위 수출 6위, 수입 9위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총 인구는 5,170만 2,100명이고요. 해외 교민 수는 약 800만 명,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약 280만 명이라고 합니다. 세계 1위의 한국 제품이 현재 69개로서 세계 순위의 11위를 랭크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과 6, 7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의 원조를 받던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 삼성 핸드폰과 반도체 강국, 조선 수주 1위, 현대차가 질주하는 모습, BTS의 K-팝 노래를 들을 수 있고 칸 영화제를 비롯한 세계 영화제에서 봉준호 감독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제조업뿐만 아니라 문화 콘텐츠 면에 있어서도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속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계 속 어디에 있든 웅비하는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힘을 합해서 1등 선진 국민의 면모를 보여주는 대한국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여러분들께서 매우 많이 질문을 하시는 해외 부동산 취득 매각 자금의 애와 송금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지정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한 후에 정부의 자금 반출에 대한 승인이 난 이후 해외 송금이 가능하겠고요. 해외 자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해외 거주 국가 또는 외국한 은행에 신고를 하고 외화 반출 승인이 난 후에 국내 외국한 은행에 송금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국내 입국 시 세관을 통해서 휴대 반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휴대 반입 시에는 미화 1만 불 이상 휴대 시에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화를 반출 반입하는 경우에 국세청 자금 출처 확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외 이주비가 10만 불을 초과하거나 예금, 부동산 매각 자금 등을 해외로 반출 시에는 국세청에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관련 세금을 신고 납부를 정상적으로 했는지, 체납 여부는 없는지 등을 국세청 등에서 확인한 후에 이상이 없을 경우 발급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또한 유학자금이나 외국 부동산 취득자금은 10만 불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자금 국내 반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외화 1만 불 이상은 국세청에 통보가 되겠고요. 또한 외화 예금에서 동일자의 동일인이 하루에 1만 불을 초과해서 현금을 인출한다거나 외화 1만 불 이상을 송금 또는 환전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국세청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의 도중에 여담을 한 말씀 드리자면 저도 국세청 출신으로서 세법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규정들을 보게 되면 정부의 국민 사생활, 개인 경제 활동에 대해서 금융거래 내용을 너무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 아닌지, 그리고 국세청에 통보되는 금액 한도도
꽤 오래전에 정해놓은 금액 한도이기 때문에 현실성에 맞게 조금 한도 금액을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화면상에서 애국한 거래 규정과 해외 부동산 취득 변경 보고서 규정을 보고 계시는데요. 내용은 화면상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산울TV는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과 각종 생활제도 변경, 동남아 여행 정보, 은퇴 생활 정보, 자격증 정보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과 애정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보험 먹튀 논란까지 불거진 제외 국민 등 애국인 해외 입국자의 한국 체류 건강보험 적용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해외 체류하는 제외 교민 등에 대해서 용어를 좀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외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제외 국민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해외에 체류하는 내국인이 되겠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의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해외 체류자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애교관이나 주재원, 유학생 등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외 동포, 애국 국적 동포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 비속어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사태로 건강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는 선진 의료복지 시스템을 갖춘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 규정은 잘 꼼꼼하게 알아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장기 체류자 건강보험 급여 정지 및 해제 신청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장기 해외 체류 내국인 건강보험 급여 정지인데요. 1개월 이상 장기 해외 체류자는 출입국 기록에 의해서 1, 2개월 뒤에 자동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되겠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정지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신고를 해서 해제를 하면 되겠고요. 해제 시에는 입국 다음 날부터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제외 동포는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가입이 가능하겠습니다. 제외 국민은 두 가지 경우 수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외국 영주권을 소지한 자는 가입 자격이 입국 후 6개월이 경과 이후가 되겠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한 후에 주민등록을 신청을 했다면 즉시 보험가입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이주자의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적연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 이주하는 경우에 가입기간 10년 미만 시에는 반원 일시금으로 지급을 받게 되겠고요. 기초연금은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를 하거나 국외 이주자, 제외 국민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은 이미 국민연금이나 공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자는 해외 이민이나 해외 이주 시에도 계속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해외 송금으로 해외에서 직접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 국적 동포는 대한민국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것을 정해서 거소증을 발급받은 제외동포에 대해서 국내에서 91일 이상 체류를 하거나 건강보험 가입, 부동산 거래, 금융거래, 취업, 가족의 상속 등의 회계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나 건강보험, 국민연금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은 애국한 거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취득 신고 후에 가능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은 외국인 등록자는 입국 후 6개월 경과 시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겠고요. 국민연금은 외국인도 원칙적으로는 내국인과 똑같이 국민연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이 무조건 국민연금에 다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제외되는 대상으로는 연수생과 유학생, 애교관 또는 해당 국가의 연금법이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하지 않는 국가인 경우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데요. 비거주자라는 것은 거주자를 제외한 자를 비거주자라고 말하겠습니다. 이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 의무를 좀 살펴보게 되면 거주자의 납세 의무는 국내외 원천 소득이 되겠고요. 비거주자의 납세 의무는 국내 원천 소득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원천 소득이라는 건 거주자의 국내와 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요.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납세 의무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외 부동산 양도세 과세 여부를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사는 A는 해외 부동산 양도 후 양도세 과세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미국에 사는 A가 거주자에 속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원천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양도소득세 모두가 다 신고납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국내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와 애국납부세 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만약에 A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국내에서는 양도세 납부할 의무가 전혀 없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을 해서 판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가 국세청 현직에 있을 때 중요한 과세 사례를 좀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A라는 사람이 본인은 중국에서 회사를 설립해서 약 15년 이상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가족들은 국내에서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국내를 가끔 다녀간 적은 있었으나 주된 거주는 중국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본인은 스스로 판단을 해서 비거주자라고 판단을 한 결과 해외 소득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았는데요. 국세청에서 검토를 해보니 국내 거주자 요건에 해당이 되어서 수십억의 세금과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무겁게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거주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을 분명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애매한 경우가 있다면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에 확인을 통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타 주소와 거소 판정 등 소득세법상의 규정들은 화면상의 자료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한 거래의 신고 대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가 있는 경우, 해외 예금 등의 사유가 있겠는데요. 화면상의 내용들을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외 부동산 금융계좌의 직접 투자 시 유의사항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특히 유의하실 것은 해외 금융자산 계좌 신고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주자와 내국인은 해외 금융자산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반드시 6월 달에 세무서에 신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미신고 시에는 과태료 및 형사처벌, 제보자에게는 20억까지 포상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금융자산 계좌 무신고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해외로 자금을 송금하는 한도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당 5,000달러 이하는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며 1년간 총 누적 송금 액수가 1만 달러를 넘게 되면 국세청에 통보가 되겠습니다. 건당 5,000달러의 한도 이상으로 송금을 하고 싶다면 거래 애국한 은행을 지정한 후에 반드시 송금을 해야 되겠고요. 해외 송금 방법은 각자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직접 송금을 하시거나 은행의 앱을 다운을 받아서 간편하게 이체 송금이 가능하겠고요. 해외 직접 투자, 즉 부동산 구입이나 금융자산 등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제한이 없으나 송금 시에 특정 은행을 지정을 하고 반드시 해외 투자 신고를 한 다음에 송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개인의 경우에 연간 5만 달러 이내까지는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지만 5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정 애국한 거래은행에 직접 가셔서 지급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고 은행을 통해서 송금을 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이주 시 국내 부동산 처분 세금 과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국내 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겠고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거나 거주하면 비과세되는 제도인데요. 특례 규정을 살펴보게 되면 거주자가 해외 이주법에 의한 해외 이주 등으로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필요한 경우 취약,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 방법 차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세 측면에서 본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거주자에게만 적용이 되겠으며 국외재산 양도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배제가 되며 비거주자의 국내재산 양도는 최대 3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증여세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 비거주자의 자녀에게는 증여재산가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으며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한해서만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비거주자가 되게 되면 국내 거주자와 과세 방법에 있어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관련 세법 등을 꼼꼼하게 검토를 하신 후에 국내 부동산을 처분을 하거나 증여를 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애국한 거래법에 대해서 해외여행, 해외 이주, 해외 직접 투자와 해외 부동산 구입, 송금 한도, 방법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애국한 거래법 위반 시에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뒤따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애완 거래를 하실 때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하신 후에 사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기타 추가로 여러분들께서 부동산 세금이나 해외여행 또는 기타 동남아 지역 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언제라도 저희 산울TV 댓글이나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시기에 아무쪼록 여러분들 모두가 늘 웃음 가득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